안녕하세요. 구독자 무려 4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입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오늘 그 입시막설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8 중앙대 입시 얼마 전에 언팩 행사를 했죠. 제가 언팩 행사라고 불러드릴게요. 언팩 행사를 했는데 거긴 중숙회 뭐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냥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거랑 그리고 5호 16국 시대 요걸 좀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대 요 2028 대입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주고 본질을 파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계속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금요일 라이브에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숙회 관련해서 제가 이거 꼼수다. 꼼수라고 제가 이제 엄청나게 욕까지는 안 하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이제 교통정리를 지금 주말 지나서 교육부도 교통정리를 했고 뭐 모르시는 이 지금 일을 뭐 잠깐 며칠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고교학점제 대입이 매우 과도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예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 고2 이하 대입은 5호 16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5호 16국 시대. 자, 중앙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중앙대 전국 순회 2028 입시 언팩 행사. 제가 언팩 행사라고 불러드릴게요. 언팩 행사를 하고 싶은 것 같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언팩 행사라고 불러드릴게요. 제가 네, 얼마나 제가 중앙대를 생각하면 제가 흑석동 무려 7년이나 산 사람으로서 제가 4월 9일 날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 언팩 행사를 했고 대입 관련 행사를 했고 설명회를 그리고 그때 이제 최초로 2028 대입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중수케라고 해서 중앙대 수시 케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주말에 바로 철퇴를 내렸어요. 자, 2028 대입 전형 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입 전형 계획이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그 해 입시를 1년 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이제 나의 입시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긴 한데 보통은 이게 대입 전형이 보통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약간의 개편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올해 대비 크게 변경사항이 없는 해도 많고 대학들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 2028 대입은 고기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5등급제도 도입이 되고 뭐 어쨌든 많이 바뀌는 거라서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중요한 대입 전형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경희대, 건국대 여기 밑에 써놨지만 동국대, 한양대 등등 이렇게 대입 정보 관련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원팩 행사를 하는 거는 뭐 그래서 지금 뭐 저를 또 처음 보시고 또 하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금 이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만 도입이 됐고 대입의 구조는 그대로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등산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수영복을 입고 등산을 하는 상태다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고교학점제는 죽는 상태예요. 고교학점제만 도입하고 대입의 구조를 못 바꿨으니까. 원래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육부라든지 이 생각은 대입의 구조는 못 바꿨고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살려낼 것인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뭐 싫어하신 분도 대두사 많으신 것 같고 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 자체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뭐 대입 전문가니까 뭐 제가 무슨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학들의 대입 전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대입 전형은 교육부 집중 관리 대상이죠. 특히 주요 대학들의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냐는 건 교육부에서 불을 켜고 이제 보는 대상이니까 보통은 나라가 개판이면 교육부도 일을 안 하거나 개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정상이면 교육부 또 일을 하고 개소리도 빠르게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중앙대가 이제 언팩 행사를 한 거예요. 저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이 2028 대입 전형의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수시 정시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 지원 6개고 수시 합격한 다음에 정시 지원 불가한 것도 이거는 대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뜯어 고치면 돼요.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뭐 어쨌든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바꾸진 못해요. 대학들이 이거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디테일하게는 교과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교과 100이죠. 교과 100이고 특히 중앙대도 교과 100인데 100이에요. 사실상 뭐 출결 뭐 됐고 일단은 사실상 교과 100이니까 중앙대도 과연 이 고교학점제 평가를 반영할 것인가. 선생님 이걸 왜 반영해야 됩니까? 뭐 도대체 그건 뭡니까? 이거 설명하면 길어요. 이미 많이 설명을 했어요. 제가 길고 어쨌든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의 고교학점제적 평가 요소를 섞을 것인가. 이게 저의 관전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섞는다면 그 섞는 내용과 그 다음에 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능 최저는 뭐 완화하나 강화하나 아니면 없애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궁금했는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교과 100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고교학점제 평가를 반영할 것인가. 요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과 100은 중앙대 정도 급이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두 번째 궁금한 거고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여기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정시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딱히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저의.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제가 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2028 대입에서 종합전형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전형 자체가 고교학점제 친화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대로 가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서류평가 내용을 고교학점제에 맞게 혁신적으로 바꾸나 아니면 어떤 대학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나 이제 요 정도인데 뭐 기대는 딱히 안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딱히 관심 대상은 아니었고. 그리고 논술은 일단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딱히 관심 대상은 아닌데 어쨌든 고교학점제와 논술은 가장 안 맞는 수시 전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고교학점제에 대입이 운영이 되면 논술은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자 어쨌든 고교학점제랑 안 맞는 수시 전형이에요. 그리고 인재 선발 방향인 융합형 인재 선발 방향과도 딱히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뭐 연대도 그렇고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논술을 어떻게 발 것인가 이제 그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정시입니다. 정시.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이 정시 비율, 이 주요 대학 인서울 주요 대학 40% 이상 뽑아라고 하는 이 비율 어떻게 하나? 대학들은 과연 그냥 가냐 아니면 줄이냐 이거. 그 다음에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데 이 수능 100을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수능에 고교학점제적 평가 요소를 섞을 것인가 이제 요건데 당연히 저는 중앙대급이면 중앙대도 수능에 뭔가를 섞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었단 얘기예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본 겁니다. 제가 2028 이 중앙대 대입을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봤어요.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쫙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로벌 IT 회사 CEO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운명같이 중앙대 입학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발이 오그라드는 것은 제목이니까 어차피 내목이니까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500명의 교사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2028 대입 전형을 설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뭐 교사들의 조언을 받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입시 전문가는 사교육자잖아요. 어쨌든 다. 그리고 대입 전형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시 전문가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저 말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일단 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과 전형은 일단 봤더니 교과 100으로 한대요. 그냥. 물론 이제 출결 이렇게 있는데 그냥 교과 100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교과 100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놀라긴 했습니다. 보고 왜 중앙대 고교학점제를 안 쓴다고 교과 전형에 교과로 간다고? 뭐 오케이 알았다. 뭐 제 예상은 빗나갔으나 뭐 어쨌든 제 예상대로 되는 게 세상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그냥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이름을 바꾼 겁니다. 탐구형 인재, 융합형 인재를 뭐 직관적으로 바꾸긴 했죠. 뭐 최저 있는 학종 뭐 이런 식으로 모두의 학종, 탐구하는 학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바꾼 이 대학교 중앙대 관계자들은 직관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적입니다. 맞아요. 직관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입학 사정관제 시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입학 사정관제 시기 2008년, 9년, 10년, 11년 요때 10년, 11년 요럴 때 특히 2010년, 11년 뭐 요럴 때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 수천 가지의 대입 전형이
대입판을 떠돌던 시기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면 전형이 수천 가지는 아니에요. 그냥 전형명이 수천 가지인데 그거를 보는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수천 개의 대입 전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전형이 지금같이 뭔가 딱딱 떨어지진 않았고 그때는 자기소개서도 있었는데 자기소개서도 심지어 대학들마다 문항도 다 다르고 진짜 개판이었어요. 진짜 그 시기가 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름 네이밍을 이렇게 하면 지금 혹시 다른 대학들도 네이밍을 다 이렇게 나름 직관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데 중앙대 학종 이름만 보면 직관적인데 이런 직관적인 이름들이 각 대학들마다 다 쓰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근데 뭐 알았다. 논술. 이름을 바꿨습니다. 논술도 그냥.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술을 없애는 건 힘들어도 당장은 통합형 형태나 융합형 형태의 뭔가 이 고민을 할 거라고 좀 봤거든요. 아니면 뭐 과감하게 고교학점대적 평가 요소를 쓴다든가 등등. 근데 그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그리고 저는 이제 논술까지 보고 깨달았어요. 아, 얘네들이 이제 마케팅 전문가도 같이 왔나 보다. 아, 이것들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때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정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거. 일단 정시 비율을 보니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의외입니다. 저는 이미 뭐 한양대, 동국대 등등 많은 대학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줄일 거라고. 근데 그 줄일 거라고 대학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건 교육부의 의도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줄이라고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줄이라고 한 상태니까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좀 봤어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지금 줄어들 거고 실제로. 근데 이제 중앙대는 유지를 한대요. 뭐 오케이 유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또 봤더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시 수능입니다. 전형명이 수능 8구가 있고 학종 4구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이 녹화를 하는 4월 13일 기준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수능 8구랑 수능 6, 7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바로 바꾼다고? 네, 어쨌든 바로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첫 발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발표 기준으로 제가 오늘 중앙대 입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격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오늘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능 8구, 학종 4구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혼란스럽죠. 학종 4구 보세요. 수능이잖아요. 정시 수능이잖아요. 근데 전형명이 학종 4구예요. 학종은 수시에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소수로 정시에도 학종 형태로 뽑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정원에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 수능은 수능 100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에 중앙대급 정도 되는 학교가 정시 수능에 학종 4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봤더니 수능 8구는 수능 89% 반영하고 출결 11% 반영한다. 그래서 수능 8구라고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표준 점수 반영한다는 얘기고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수능 8구는 그냥 수능 100입니다. 사실상. 수능 100인 거예요. 사실상. 설마 뭐 출결 안 하고 맨날 학교 안 가고 수능 공부하는 애들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래서 놀란 거는 정시 비율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놀랐고 학종 4구에서 놀라진 않았고 이건 뭐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능 100을 남겨뒀다는 거에서 또 두 번째 놀랐습니다. 수능 100을 남겨뒀네 얘네들이. 그리고 학종 4구 선발 방식을 보니까 수능 51% 소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서류 49에 49를 맞춰서 학종 4구로 네이밍을 했구나.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학종 4구에 지금은 이제 바꿨어요. 수능 유치를 바꿨는데 내용적인 건 똑같아요. 어쨌든 수능 51%는 등급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서류 49% 반영하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만든 사람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해하고 5호 16국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5호 16국 시대가 바로 제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5호 16국. 여기서 이제 5호 16국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건 아니면 까먹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5호 16국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와 맞먹는 시대. 저는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게 매우 혼란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56국은 많이들 아시는 그 유비관우 장비 조조 이런 거 그 위초고 삼국시대
후한말 삼국시대,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이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은 많은데 누가 통일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제가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삼국시대에서 그 유비가 세운 총나라, 제갈공명 선생님이 계셨던 그 총나라가 이제 공명 선생님 돌아가시고 바로 망해요. 빠르게 망하는데 위나라가 망하게 하죠. 등해 때문에 이제 망합니다. 네, 하여튼 뭐 사연이 긴데 어쨌든 망해요. 위나라의 그 사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마이. 그 사마이의 손자가 사마염이라고 있는데 이 나라가 총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위나라를 진나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서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진이 된 다음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 이 서진이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뭐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마씨 가문들이 지들끼리 서로 권력 왕 중에 왕을 하겠다고 지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그 시기를 우리는 파랑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랑의 난부터 서진이 망하고 그 이후 세대까지 이 5호 16국이거든요. 5호 16국. 그리고 이걸 수나라가 통일하죠. 그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저 5호는 오랑캐. 지들 기준으로 오랑캐예요. 지들 옛날에는 우리도 오랑캐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중국 중심에서는 오랑캐. 그냥 오랑캐랑 또 내부적으로 16개 이상입니다. 원래는. 16개 이상의 아주 그냥 다 그냥 그때 태어나면 야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이게 이제 5호 16국 시대거든요. 제가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학종 사고는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이틀 만에 없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수능 51%에 서류 49% 그리고 수능 최저 이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대입 전형을 만들 때 그 전형의 정체성이 부여되려면 그 전형의 반영 요소가 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이 되고 싶어? 그러면 교과 성적을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교과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과 30, 논술 70 해놓고 나 교과 전형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교과 전형이 되고 싶으면 교과 전형을 50% 이상 해야 돼요. 50%. 논술이 되고 싶으면 논술을 50% 이상 해야 돼요. 50%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50% 이상이면 되지만 50%를 하거나 보통 51%를 하거나 이런 짓은 안 해요. 이런 짓은 안 하고 보통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과 영향력을 좀 낮춘 형태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싶을 때 하는 반영 비율이 보통 60%예요. 60%. 그 다음에 70%. 그래서 보통은 어떤 전형이든 6대4, 7대3, 8대2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깔끔하고 직관적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51%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이니까 수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1%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능 51% 해놓고 이름은 학종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고교학점제적 요소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 대비도 하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둔 이유는 등급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개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 입장, 중앙대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으면 변별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특정 영역에서, 특정 학과 이런 데서, 모집 단위에서.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게 이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거는 매우 이상한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네이밍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비율도 그렇고 충분히 혼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의 설계 방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대부분 이 비교과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그냥 입시를 저같이 취미로 해야 되는데 입시를 다들 진지하게 막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자꾸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머니 이거 서류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려고 그래도 이제 학종 준비, 서류 비교과 준비, 세특 준비, 보고서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기꾼들 더 신났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수능 8구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이거는 선발 인원이 1459명이고 원래 하려던 이 수능 학종 사고는 이 이름이 힘들어. 어쨌든 이거는 251명이니까 사실은 이게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없어지긴 했는데 바로 안 없어졌다 하더라도 중앙대 정시는 사실은 수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인원으로 수능 100으로 뽑잖아요. 1459명. 그런데 수능 학종 사고 251명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됐으면.
그리고 문제, 충격의 이 중수회, 중앙대 수식회요. 참고로 바로 없어졌습니다. 이거 바로 없어졌어요. 바로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 처음에 중앙대 수식회어를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쪽 분야에 취미로 하고는 있지만 주로 취미를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뭘 하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저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서 몇 분 동안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이 처음에 발표한 내용은 수능 치고 나서 그다음에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약 그 사이에 중앙대가 지정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는데요. 이 중수회를 접수를 받는데요. 그러면 해당 수험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가를 사정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합격 통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정인 거잖아요. 사정 단계. 사정 단계를 거치고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뭐 사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정만 하고 합격 통보를 안 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일단은 묻어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수능 대박 나면 내가 합격 통보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정시 지원해. 그러니까 수능 대박 날 거 납치 당할 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원해. 너 혹시 내가 수능 대박 나면 내가 너한테 합격 통보 안 해줄게. 그러니까 이 중앙대의 생각은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야 수시 합격 통보를 안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건 그래요.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수시 합격한 애들도 통보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제 비유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 사귀자고. 사귀십시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귀어주세요. 자, 그런데 저기 답변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답변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물었어요. 왜요? 제가 사실은 다른 여자한테도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저 좋다 그러면 전 그 사람이랑 사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먼저는 고백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랑 사귀자 그러면 됐고 안 사귄다 그러면 네 사귀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이제 반인륜적, 네 반인권적, 폐륜적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완전 생양아치죠 이거. 사회에 매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제가 비유한 게 적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랑 뭔 차이냐 이거야 지금 이게. 그리고 이거를 대입적인 면에서 대입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납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농담반 등담반으로 납치 얘기하면 강남에서 알카에데한테 납치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가 납치를 당한다고. 납치는 예전에 수시 정시가 붙어도 정시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2011년 막 요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되면서 이거를 충분히 내용 숙지를 못한 사람들이 수시에서 그냥 이걸 모르고 합격을 해서 정시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납치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뭐 지금 최근 입시에서 진짜 수능을 대박 나서 내가 수시 막 납치당하고 이런 거는 매우 드뭅니다. 자,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따져봐도 문제인 게 얘네들이 이제 이 중수회를 원래 하려던 게 교과전형, 그다음에 논술 중에 재학생들이 쓰는 논술,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있는 학종 이거 이 세 개인데 교과 전형 지원자들은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쓰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교과 전형 지원자들은 그 누구도 수능 납치를 생각하는 애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모든 교과 전형 지원자들 만난 건 아닌데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지원자들이 수능 납치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지원자들 대부분도 수능이 안 돼서 그 대학을 논술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대학을 내가 지원한 대학 또 수능이 안 될 것 같아서 논술로 지원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납치가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대학 논술은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논술을 응시 안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재학생 논술 여기 집어넣은 거 보니까 재학생 논술은 수능 논술 일정을 수능 전에 하려나 보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수능 전에 본다 하더라도 진짜로 수능 경쟁력이 있어서 납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애들은 당연히 수능 전에 있는 논술을 지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대만 있는 것도 아닌데 논술이 많잖아요. 그 인근의 대학들이 굳이. 그리고 최저 있는 학종이고 뭐고 간에 학종 지원자들도 대부분 수능 납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능 경쟁력까지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그 수능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그런 학종 전형을 보통 지원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도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종 지원자들은 정시로 납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도입했다 하더라도 강행해서 도입했다 하더라도 수시는 6장입니다. 중앙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중앙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앙대는 납치를 막아줬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다른 대학이 붙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입시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실효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실효성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아니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500명의 교사와 자칭 입시 전문가들이 도와줬다면서요. 이 입시 전형 설계를. 근데 아무도 이걸 지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500명이 도와줬다는 게 뻥이거나 아니면 500명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물론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제가 있었으면 저는 바로 지랄을 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냐고. 상 엎었을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데도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 전문가에서 내 이름 빼라 그럴 거예요. 빼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검찰청 TF에서 뭐 검찰 개혁하는데 빠졌잖아요. 이상하게 되니까. 그 전문 교수님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원래는. 수치예요. 수치. 내 이름을 거기다 올렸는데 이딴 식으로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중앙대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야 이것이 다른 대학들도 자극을 받아서 저런 식으로 창의적 경쟁을 하면 어떡하지? 입시 전형 누가 더 창의적으로 관심 받냐 이런 경쟁을 하면 어떡하지? 이거 5호 16국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입시인데 이거? 물론 저는 좋습니다. 입시가 이렇게 개판이면 저는 좋아요. 제가 제일 좋을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시를 막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펼쳐버리면 제가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야 이거 교육부가 일을 안 하나? 이걸 그냥 두고 보나? 했는데 역시 교육부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철퇴를 내렸죠. 그래서 중수회를 취소를 했죠. 중앙대가 바로. 없던 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학종 사고 벌써 이상한 네이밍이에요 이게 지금. 정시 수능 67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정시는 수능 67과 수능 89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67로 바꿨고 왜 67이야? 그냥 60이면 60이고 70이면 70이지 왜 67이야? 했더니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67로 한 이유가 이걸 하기 위함이에요. 67, 89. 이렇게 67, 89를 하기 위해서 저거를 67로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진심입니다. 이 중앙대는 저는 인정합니다. 진심이에요. 무려 42,000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이 유튜버 딸이가 이 대입 전체를 걱정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나는 좋은데 이렇게 5, 16국으로 가보세요. 나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교육부가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일단 눈에 불을 켠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뜨고는 있더라. 저는 그냥 눈 감고 누워있는가 했거든요. 얘가 눈은 그러니까 실눈이라도 약간 떠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지금 이 대학들이 이걸 보면서 또 많은 걸 깨달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2028 대입을 어느 정도 다 마련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수정 변경하는 단계일 텐데 이걸 보면서 아마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대학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고2 이하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대입을 볼 필요가 있다. 관심 있게. 맨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잖아요. 관심을 가지셔야 개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또한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